열의를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 12회 엔딩에서 팔척기가 무언가 계획을 세운 듯 자신이 먹어버렸던 윤갑의 혼령을 다시 뱉는 장면이 담겨져 있었는데, 풍사는 팔척기 천지신령님의 계획이 마음에 들었던 것인지 좋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여기서 궁금한 것은 팔척기가 윤갑의 혼령을 미끼 삼아 열의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혼령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또 다른 원한기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팔척기가 어떤 잔인한 수를 던질지 무척 궁금함을 남겼는데요. 13회 예고편 살짝 보면서 본격적으로 분석,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전부 사실인 것이냐? 그때 이곳은 그야말로 지옥도였다. 한번 잡아먹은 혼령을 그리 쉽게 놔준다고? 일부러? 대체 왜? 열의를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 용담골의 어두운 골짜기, 바람이 을씨년스럽게 부는 그곳에서 100년 전의 비극이 다시금 살아나려 하고 있다. 이정은 손에 쥔 광안문집을 펼치며 그 두꺼운 종이 위에 새겨진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무게를 느끼며 묻는다. 이 책의 내용이 전부 사실이냐? 그의 목소리는 떨림과 함께 단호함을 품고 있다. 100년 전 용담골에서 벌어졌던 전쟁과 학살, 그리고 그 속에서 얽힌 원한의 실체가 이 책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무겁다. 광안문집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왕가의 운명과 팔척기의 기원을 밝힐 열쇠다. 이정은 그 책을 통해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려 하지만 그 진실이 가져올 파장은 이미 그의 예상을 넘어선다. 강철은 용담골의 깊은 숲속에서 팔척기의 정체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진다. 팔척기는 단순한 악령이 아니다. 100년 전 용담골 사람들의 원한이 뒤엉켜 탄생한 존재다. 그의 말은 단지 추측이 아니라 광안문집에서 읽어낸 단서와 열의의 증언, 그리고 자신의 직감이 얽힌 결론이다. 용담골은 한때 평화로운 마을이었으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와 눈물로 얼룩졌다. 그곳에서 죽은 이들의 원한이 뭉쳐 팔척기라는 괴생명체를 만들어냈고, 그 존재는 지금도 왕조를 위협하며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강철은 그 원한의 뿌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한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점점 더 짙어지는 피로와 두려움이 스며들고 있다. 이 와중에 원자마마의 처소에 불길한 소식이 전해진다. 팔척기가 나타났다. 가섭스님은 원자마마를 지키기 위해 급히 달려간다. 원자마마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둘러싼 어두운 기운을 느끼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가섭스님은 원한의 기운을 감지하며 팔척기가 단순히 위협하는 것을 넘어 무언가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직감한다. 스님의 손에 쥔 염주는 빠르게 굴러가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안이 깃든다. 이 기운은 보통이 아니다. 원한이 너무 깊다. 스님의 중얼거림은 곧 다가올 폭풍을 예고한다. 강철은 팔척기가 윤갑의 혼령을 뱉어낸 사건을 두고 깊은 의문을 품는다. 한번 잡아먹은 혼령을 그리 쉽게 내놓는다니 말이 안 된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다. 윤갑의 혼령은 단순한 영혼이 아니다. 그는 살아생전 검사관으로서 정의를 위해 싸웠지만 팔척기의 손에 희생된 자다. 강철은 팔척기가 이 혼령을 미끼로 사용해 열의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분노를 증폭시켜 또 다른 원한기를 만들어내려는 것인지 고민한다. 만약 열의가 이 혼령을 보고 흔들린다면 강철은 그 생각을 끝맺지 못한다. 열의는 그에게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지키고 싶은 존재다. 하지만 팔척기의 계략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그 잔인함은 상상을 초월한다. 팔척기의 의도는 단순히 혼령을 뱉어내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 뒤에는 더 큰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윤갑의 혼령은 열의와 강철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한 도구일 뿐 아니라 용담골의 원한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촉매가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원한기를 만들려는 건가? 강철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팔척기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조종하고 원한을 증폭시키는 교활한 존재다. 그 존재가 원자마마를 노리는 이유도 단순히 궁궐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왕조의 뿌리를 뒤흔들기 위한 더 큰 계획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강철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기력을 잃고 몸과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진다. 이러다 열의를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두려움으로 떨린다. 강철은 비비를 잃은 상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고 그 상처는 팔척기와의 싸움 속에서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그의 약해진 모습은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다. 팔척기의 기운이 그의 내면을 서서히 갉아먹고 어둠이 그의 심장을 옥죄는 듯하다. 열이는 강철의 상태를 보며 가슴이 아프다. 그녀는 강철을 지키고 싶지만 자신 역시 팔척기의 계략에 휘말릴 위험에 처해 있다. 강철, 제발 버텨줘. 열이의 속삭임은 바람에 흩어지지만 그녀의 눈에는 단호한 결의가 깃들어 있다. 풍사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냉소적인 미소를 띠며 자신의 계획을 이어간다. 검사관 윤감놈만 끌어내면 된다. 그의 말은 가볍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도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풍사는 김봉인을 배신하고 죽였지만 그의 야망은 그 이상이다. 그는 팔척기와 손을 잡았는지 아니면 그조차 이용하려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계산된 의도가 깃들어 있다. 윤갑의 혼령이 필요하다는 그의 말은 단순히 혼령을 끌어내는 것을 넘어 그로 인해 벌어질 혼란을 즐기려는 듯하다. 풍산의 배신은 이정과 강철, 열이에게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오고 그의 진짜 목적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다. 이정은 용담골로의 출정을 서두르며 최원우와 그의 조상 최길상에 얽힌 과거를 더욱 깊이 파헤치려 한다. 광안문집에는 100년 전 전쟁의 진실뿐 아니라 팔척기의 기원과 그를 물리칠 단서가 담겨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 단서를 찾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용담골은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원한과 비극이 얽힌 저주받은 땅이다. 이정은 그곳에서 과거의 진실을 마주해야 하지만 그 진실이 그와 그의 동료들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할지 알 수 없다. 만약 이 책이 모든 것을 바꾼다면 이정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한다. 원자마마를 둘러싼 위협은 점점 더 커진다. 팔척기의 출현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 왕조의 미래를 위협하는 상징이다. 가섭스님은 원자마마를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지만 그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이 원한은 너무 깊다.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스님의 말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다. 원자마마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둘러싼 어둠을 느끼고 있다. 원자마마의 작은 손은 떨리고 있지만 그 안에는 왕족으로서의 품위와 강인함이 깃들어 있다. 내가 지켜야 한다는 그녀의 속삭임은 궁궐의 어두운 복도에 울려 퍼진다. 강철과 열이의 관계도 새로운 시련을 맞는다. 강철은 열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그의 약해진 상태는 그를 점점 더 무력하게 만든다. 열이는 강철의 곁에서 그를 지탱하려 하지만 그녀 역시 팔척기의 그림자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린 함께 이겨낼 거야. 열이의 말은 강철에게 희망을 주지만 그들의 앞에는 아직 수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다. 팔척기의 계략은 그들의 신뢰와 유대를 시험하며 두 사람의 마음을 흔들려 한다. 과연 그들은 이 어둠을 뚫고 서로를 지킬 수 있을까? 팔척기가 100년 전 전쟁에서 죽은 자들의 억울함이 집합책에 군하라는 내용이 살짝 언급되었는데 이제 책을 통해서 풀리게 될 연종대왕과 팔척기 그리고 100년 전 전쟁, 최원우 대감의 조상에게 있었던 일들 등에 대한 떡밥이 회수될 듯한 이야기가 무척 궁금해집니다. 13회는 용담골의 비밀과 팔척기의 정체가 점점 더 명확해지는 가운데 새로운 반전과 긴장감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이정은 광안문집을 통해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지만 그 진실이 가져올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크다. 강철의 약해진 모습은 그의 내면에 드리운 어둠을 드러내며 열이는 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다. 풍산의 배신과 그의 숨겨진 목적은 이야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원자마마를 둘러싼 위협은 왕조의 운명을 흔든다. 팔척기가 뱉어낸 윤갑의 혼령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용담골의 원한은 어떻게 그들의 운명을 바꿀까? 이 모든 질문은 13회에서 하나씩 풀려나가며 이 시청자들을 긴장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것이다. 점점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SBS 금토 드라마 귀궁의 스트리밍은 웨이브와 넷플릭스에서 시청 가능하며 생방송은 SBS 통해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